2. 선비족의 만년과 조위의 대방군 설치. 조조가 후한에 벼슬할 때 서로 싸우는 오한을 멸절시키고 선비를 도와 선비로 하여금 하복성 지방에 거하게 했음은 위에서 본 바 있다. 원소가 내시 손정을 살해함으로써 천하가 삼파로 분열된 지 이미 30여 년. 그간 온존을 얻게 된 하복성 지구의 선비족 세력이 크게 늘어나 선비족의 세력인 비릉은 정정 10만여 기를 갖게 되었다. 촉한의 유비 및 강동의 손곤과 더불어 삼파선을 벌이고 있는 조조로서는 그러한 선비와 대결할 여력이 없었으므로 시종 회유책을 사용해 선비 대인들에게 친한왕, 귀의왕, 솔중왕, 솔중후 등의 사령을 연발했으며 그 수 20여 명에 달했다. 고대 중국의 사서 중 특이한 것이 둘 있으며 그 하나는 삼국시대의 위, 촉한, 오, 삼국이 모두 지리지가 없다는 점이요. 그 둘은 남조의 남제, 양, 북제, 진 또한 지리지가 없다는 점이다. 지리지가 없는 조위연대의 하복성 지구의 지리적인 내용을 규명하기가 지극히 어려우니 다만 방증에 의거해 그것을 가려내는 수밖에 없다. 선비족이 분거하는 하복성 지구를 조위가 어떠한 지구를 설치해 관할했던 것인지 여기에 세 가지의 사료가 있다. 그중 하나는 위서 외인전인데 외인전은 외제 대방 동남대해 지중이라 해 대방을 내세웠다. 그 둘은 위서 한전인데 한전은 건안중 공손강 분둔 유현 이남 황기 위 대방군이라 했고 그 셋은 위서 공손강전인데 공손강전은 경초 2년 춘 견 2위 사마선왕 정연 8월 이모 연중귀 자면 요양 요동 대방 낭랑 현도 실평이라 했다. 위서 한전상의 대방군은 그 설치한 해가 위서 외인전 및 공송강전에 나타난 대방보다 10여 년 전이었으며 이는 여기서 문제 삼을 수 없다. 다음 위서 외인전과 공송강전에서 나타나는 대방은 다같이 경초 2년이었으며 이 두 문헌을 교합할 때에 일견 조위는 공송강의 대군을 빼앗아 그것을 다시 대방군으로 하였던 것 같이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조위가 공송강으로부터 대방을 빼앗은 것은 경초 2년 8월이요. 외 여왕의 사신 난승미가 대방군에 온 것은 그해 6월이었으며 외인 박사의 대방군을 공송강 때의 대방군이라고는 볼 수 없다. 조위는 그 경을 섬서성 장안지방에 정했는 바 장안과 북경과는 그 거리 3,000리에 달한다. 동방의 요거인 하복성 지구를 선비족에게 맡기고 오로지 회유 정책으로서 다스려 나가는 조위는 이 지구에 어떠한 기관을 뒀을까? 위서 외인전상의 대방, 그것이 바로 그 지구였을 것으로 본다. 북경 동쪽 약 200리 지점에 대방산이 있는데 그 산의 가운데 허리를 큰 바위들이 요대와 같이 둘러싸고 있으므로 그 산 이름을 대방산이라 불렀음을 졸저 한국사 연장 고대 일본사에서 자세히 밝혔다. 그러므로 본서는 중국 삼국시대의 하복성 지구의 약사를 다음과 같이 규정 짓는 것이다. 1. 당군조선 마무왕 연대의 남후가 이 지역에 진출한 이래 천여 년간 그 사직을 유지해 오던 하복성 지구의 번조선이 연에게 토멸당한 후 그 조선인들이 내몽고 지방에 거하는 동안 선비족이 돼 후한 연대부터 본격적인 복귀 활동을 개시해
위때에 이르러 하북성 지구의 전역을 차지하게 됐다. 그러나 아직 선비족 자체의 정권을 수립하지 못해 조위의 지배를 받으면서 다음 단계에 진입하는 역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2. 조위는 회유 정책으로서 선비족을 통치하되 그 현지 기관으로 북경지방에 대방군을 설치해 대방태수로 하여금 하북성 지구 전역을 관할하게 함과 동시에 선비족으로부터 조세를 거둬들였을 것이다. 조위의 고구려 공격과 백제국의 낭낭변지 점령. 백제 고의왕 5년 조위가 삼화선왕을 보내 공찬연을 칠 때 고구려 동천왕이 병 1,000명을 보내 도와줬다. 요동이 조위의 영유가 되자 동천왕이 그것을 탈환하기 위해 서안평을 공격하는 등 행동을 개시했다. 조위가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해 유능한 장수 관구검을 유주자사로 임명했다. 관구검은 먼저 현도태수 왕기를 부여왕 위거에게 보내 원조를 얻고 백제 고의왕 21년 병을 이끌고 현도를 빠져나와 양맥곡으로부터 고구려로 쳐들어갔다. 처음에는 고구려군이 대승했으나 불시에 부여군이 고구려군의 후방을 찔렀으므로 고구려군이 대패해 도성이 함락됐다. 동천왕이 남옥조로 피난했음에 현도태수 왕기와 낭랑 유무 등이 동천왕을 추적한다 하고 멀리 북만주 지반현까지 진출하는 등 그 임지의 방비를 소홀히 했다. 백제 영왕 고의왕이 병을 발해 낭랑변지, 즉 오늘의 남만주 금주지방을 공취했다. 7. 서진연대의 하북성. 하북성은 태행산맥 이동, 만리장성 이남, 황하 이북, 발해만까지를 한계로 하는 지구로 그 형상이 뚜렷하다. 그러나 행정구역으로서는 선세 이래 그 서쪽에 자리한 산서성 지방과 동으로 이어져 있는 요동군과의 관계가 착잡해 관념상 혼란을 일으키기 쉽다. 본서도 위에서 이 지구를 기주 또는 기라고 부른다 했는데 기 자체가 숱한 지리적 변천을 겪어왔다. 즉 처음 요가 물을 건설하자 기주를 기내로 했는데 이때 기는 오늘의 하북성, 산서성, 내몽고, 완원성 지대까지를 말했던 것 같다. 그 50년 후 순이 입하자 순은 역시 기주를 국토로 하고 기를 나눠 태행산 서쪽에 자리한 산서성, 내몽고, 완원성 지대를 평주라 했다. 다음 은이 그 국토를 하남성, 언사에 정하니 하북성은 그 나라 국토와 1500여 원거리가 되고 주가 성립되자 주의 세력은 태행산맥 이동에 미치지 못했으며 또한 주의 국도 호경은 북경과 3000여리 떨어진 원거리다. 은 말부터 하북성 지구가 조선의 영역으로 되어오다가 전현 이래 한족의 영역이 됐고 그 후 숱한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위때에 이르러 번조선인의 후인 선비족이 하북성 지구에 만연했음을 위에서 본 바 있다. 삼국의 쟁패전에 시달리는 조위는 하북성 지구의 선비족을 회유책으로 무마했다. 지인 때 150년간은 선비족의 자체 정권 수립기였다. 첫째, 진서 제기에 다음 11인의 모용시전이 실려져 있고 또한 모용시의 연이 전연, 후연, 북연, 서연, 남연 등 5연이 있는데 이는 모두가 선비족 모용시의 자체 정권 수립에 관한 역사활동의 단계적 현상이었다. 진서 제기에 실려있는 모용외, 모용등, 모용준, 모용수, 모용진, 모용희, 모용성, 모용장, 모용운, 모용덕, 모용초 등 11인의 역사활동은
하북성, 남만주, 열하성 지방을 무대로 하고 있었음에 따라서 그 역사 지리가 하북성의 그것과 상호 관련적으로 변천하는 것이다. 선비 모용의 정권을 맨 처음 수립한 자는 모용외인데 모용과의 출자와 그 경력을 알아야만 모용씨 정권과 진때 하북성 역사 지리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모용외의 증조부 마코발은 백제 구수왕 7년경 요소지방에 입주했다. 조위의 벼슬 하던 사마의가 백제 고위왕 5년 공차년을 칠 때 마코발이 종군에 큰 공을 세웠다. 그리하여 사마의가 마코발을 소리왕으로 삼았으며 이때 모용막 극성, 즉 남만주 창녀지방에 도읍했다. 마코발의 아들 섭귀는 유성에서 공을 세웠음에 조위는 섭귀를 선비 단우로 삼았다. 이때는 요동의 동북지방, 즉 남부 열하성의 도읍을 옮겼다. 모용외는 풍채가 우위하고 얼굴이 매우 아름다우며 신장이 팔척으로 지략이 있고 도량이 넓고 용맹이 있었다는 것이다. 모용외는 진조와 혹은 화친하고 혹은 위배하는 등 점차 세력이 자라났으며 백제 고위왕 37년경 부여를 토멸하고 포로 1만여 명을 얻음과 동시에 많은 보물을 약탈함으로써 그 세력이 크게 늘어났다. 서진 51년간의 하북성 지구는 모용씨의 정권 수립기였고 서진의 세력은 이에 충분히 미치지 못했다. 진서 지리지는 서진연대 하북성 지구에 유주를 뒀는데 그 유주의 크기가 군과 국이 7, 현이 34, 호가 59만 2천이라고 기록했다. 그러나 서진의 세력이 어느 정도 이 지방에 미쳤던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모용씨의 그 많은 정권 수립 과정에는 외부와의 마찰도 심하였거니와 모용씨끼리의 세력 다툼이 항상 수반되었던 것이다. 진조는 힘에 겨운 모용씨를 보습하기 위해 유주를 다음과 같이 나눠 평주를 설치하고 모용과를 평주 자사로 삼았다. 모용괴를 위하여 진조가 자치한 이 평주는 8해 만에 빠져드는 과정에서 아직 남아있는 500리의 평지 잔존 부분과 남만주 금주지방, 무려산 언저리의 요동 군지였다. 모용괴는 그 후 진조에서 이탈해 열하성 소량에 도읍하고 대단우라 칭했다. 해서제 말년 기주가 성륵에 함몰되자 그 지방 한인들이 모용괴를 찾아가니 모용괴가 예로서 대접했다. 그리하여 유주지방 사람들이 수많이 이주하였으며 모용괴의 세력이 더욱 커졌다. 이것을 투기한 평주 자사 최비가 선비족 은씨, 우문씨 등과 합세해 모용괴를 공격하다가 패하여 그 일당 수십 명이 고구려로 달아났다. 모용씨의 정권 발전에는 이러한 동족 간의 상쟁이 수많이 벌어졌는데 여기서는 그것을 생략한다. 진서 제기에 기재된 12din의 모용씨가 북경 열하성 요양 등지에서 정권 수립에 관한 역사 활동을 벌였는데 그 5년이 모두 단명이었다. 모용씨의 여는 전연이 겨우 63년간 존속했고 나머지는 모두가 그 수명이 10년에서 21년 미만이었다. 일인학자 나가통세는 동진연대의 모용씨가 요소지방을 점령하고 있었다 했는데 동진의 사직 연조는 104년간이며 동진연대의 모용의 정권이 요소의 소지방에 자리한 백제 근초고왕 5년에서 12년까지의 단 7년간이었다. 5. 백제국의 낙랑 서현 습취. 서진은 건국 18년 만인 백제 고위왕 47년 20만 대군으로서 강동 손우를 공격해 오를 멸했다. 진무제 담은 손우의 기첩 5,000명을 끌어다가 후궁으로 삼았으며
이때부터 진조의 기강이 문란해지고 무제 담은 55세로 사망했다. 그 10년 만에 세를 얻은 조왕 륜이 교소를 발하여 매후를 패하고 그 일당을 참했다. 이리하여 진조가 요란하니 해서가 흉노 유연을 기용했다. 유연 흉노 모돈의 후로 그가 유씨로 행세하게 된 것은 일찍이 한고조 유방이 모돈에게 포위당했을 때 종실녀를 바치고 모돈과 더불어 형제했으며 그 종실녀가 아들을 낳으며 아들들이 모두 유씨로 행세했던 것이다. 유연이 누진해 북흉노 도위가 되매 그 5년 만인 백제왕 7년 요양에서 한을 수립하고 한이라 칭했다. 진조의 이러한 혼란에 틈탄 백제 하북성 지방의 출병 낙랑 서현을 공취했다. 이리하여 백제국은 북은 남만주 금주, 남은 하북성 남쪽 천신지방의 교두보를 확진해 중국의 요거요 보고인 하북성 지방을 노리게 된 것이다. 4. 백제국의 요서 진평 이군지 점유. 서진 51년간은 처음 15년이 발전기였고 다음 10년이 혼란기였고 나머지 26년이 내부 분란, 외적 봉기, 5호 16국 시대의 형성기였다. 말기 10년간의 서진은 제실의 유지가 어려웠다. 즉 해서 말년 선비족이 그 서울 장안에 쳐들어가 크게 약탈하고 2만여 명을 살해했으며 이러한 중에서 사마의의 제5대손 랑사왕 예가 백제 비류왕 4년 건강에 진무가 됐다. 이해 해서가 죽음에 무제 담해자 25자 풍도가 입했다. 회제가 제위 6년에 유연의 아들 총에게 살해당하고 그리하여 진실은 쫓겨다니다가 장안에서 민제가 입했다. 백제 비류왕 13년 한해 요가 장안을 공격해 민제로부터 항복을 받으며 서진이 망하고 5호 16국 시대가 개시됐다. 다음 해 랑사왕 예가 남경 진무 건강에서 칭제하니 이로써 동진이 성립됐다. 그리하여 하북성 지구는 양자강 이남의 동진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는 지역으로 된 것이다. 이 혼란기에 백제국이 북의 남만주, 금주지방과 남의 천진지방을 기지로 해 요서, 여양, 우북평, 상곡 등지에 쳐들어가 하북성 지구를 점령했다. 백제국이 하북성 지구를 점령한 이 중대한 사실이 중국의 송서, 양서, 북사, 통전, 자치통감의 각 백제전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서진 말 동진 초에 이루어진 백제국의 이 하북성 지구 점유를 그 연대를 취급한 진서는 전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러한 사실을 소상히 기전한 남제서 백제전 한 권을 당대의 사가들이 깎아버린 사실을 제1편 제2장 이 중국 본토 내 식민지에서 자세히 밝혔다. 백제국이 요서, 진평, 이군의 땅, 즉 백하 이북에서 만리장성 이남까지의 하북성 지구의 주요 부를 점령한 이 역사 사실을 양대의 명철한 대문필과 심약과 당대의 사가들이 그토록 명확하게 전했는데 그 500년 후에 김부식이 전하지 아니하고 이래 800여 년간 이것을 논하는 선비가 없었으니 이 또한 무슨 일인가? 백제국이 요서 진평 이군의 지를 공취한 사실을 처음 거론한 인사는 조선 상고민족사의 저자 최동 박사다. 그러한 바 최동 박사는 요서 진평 이군의 지의 위치를 오인해 열화성 소량 지방이라 하고 또한 그는 심약과 당대 사가들이 진시 백제 역거유 요서 진평지의라 한 그 점유가 당초까지 계속되었다고 기록했다.
백제국이 요서 진평 이군지 즉 하북성 지구를 비류연대에 점령해 당초에 이르기까지 300여 년간 통치해 왔음은 제1편 제2장 이 중국 본토 내 식민지와 제1편 제2장 이 요서 진평 일시상실에서 자세히 밝혔다. 이토록 명명백백한 역사 사실을 과거 800여 년간 규명하려는 인사가 없었고 국치연대에 이르러서는 일본 학자 나가통세가 그의 지식으로서 이것을 회의하였고 8.15 후는 우리나라 일부 사학도가 그 소위 나가통세의 설을 끌어대 백제국의 하북성 지구 점령을 부인하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백제국 하북성 지구 점령과 모용시 및 기타 정권과의 관계에 관해 회의하는 자 있을지 모른다. 백제국 하북성 지구를 점유한 것은 5호 남북조 시대 300년간이었는데 5호 시대의 모용시 오연의 위치가 열하성에서 남만주, 요양 등지였음을 위에서 밝힌 바 있다. 또한 기타 호국들의 정권 소재지와의 관계가 문제시되는데 진서 제기가 전하는 그 하루살이적인 정권들의 소재지는 다음과 같았다. 남북조 시대 160년간 북방의 강자는 북위였는데 북위는 처음부터 그 국토를 열하 남부의 성에 정했다. 북위는 하북성 지구에서 크게 떨치는 백제 식민지군을 몰아내려고 백제 동성제 11년부터 21년까지의 11년간에 20만 규모의 대군으로서 계속 공격을 가해오다가 마침내 대패했다. 그리하여 문제가 죽고 위왕조가 평성에서조차 지탱하지 못해 그 국토를 북경에서 1500리 떨어져 있는 요양으로 옮기고 그리하여 위실이 기울어지기 시작했음을 제2편 제4장 2. 동성제의 식민지 확대 2. 산동반도와 회수지방 점령에서 밝혔다. 이와 같이 하여 서진 말에서 수대까지의 300년간에는 하북성 지군의 백제 식민지군을 누를 자 없었다. 제3장 남조의 약세와 지명교치 1. 서진의 국세 서진은 사마중달이 일으킨 나라로 서진은 그 계보가 착잡하다. 사마중달은 삼국 초기부터 제갈량과 더불어 숱한 싸움을 벌였고 또한 백제 고이왕 5년 요동의 공손년 파한 등의 일로서 서진이 일어설 기틀을 세웠다. 사마중달이 출세하기 시작해 서울을 수립하기까지에는 25년이라는 긴 시일이 걸렸는데 사마중달의 자손은 오직 경제사 한 사람뿐이었고 문제 소부터는 사마씨가 아닌 하후씨였다. 이러한 사실과 계보는 위의 기록이 문제 소는 경제의 모자라 한정과 진서 권 31 경회 하후 황후전이 자세히 전하는 바이다. 이리하여 그 제3대 소 이후 민제 업에 이르기까지의 제51년간의 국주는 모두가 사마씨가 아닌 하후씨의 자손인 것이다. 백제 고이왕 32년 담이 조위의 원제 환을 패하고 칭제하니 이로써 서진이 성립됐다. 요양의 도읍을 정한 서진은 처음 15년간 떨쳤다. 그러한 바 진조는 백제 고이왕 47년 강동의 오를 토멸한 후부터 풍기가 문란하고 내홍과 당파전이 벌어져 백제 분서왕 6년 유연의 한이 성립되는 등 그리하여 5호 16국 시대로 들어갔음은 위에서 본 바 있다. 진서 지리지는 진대 국세를 호 245만 9,849 1616만 3,863이라고 기록했는데
이것은 서진이 오를 토멸한 그 구간의 것으로 서진 54년간의 사직 중 최강 최대의 시기의 것을 포착한 현상이다. 그러한 바 5호 16국 시대가 개시되자 그 영역을 연속 제호에게 빼앗겼음에 서진 말기에는 그 국토가 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이 동진의 약세. 백제 비류왕 14년 랑사왕이 건강에서 수립한 동진은 심한 약세의 나라였다. 랑사왕 사마의는 정통 사마씨로 그는 사마의 아들 경제의 후다. 그러나 약세의 동진은 왕조의 윤회가 충실치 못해 그 11인의 국주 중 4인의 이른바 제가 사마씨가 아닌 모제로 충용됐다. 중국의 사서들은 백제 분서왕 6년에 시작되니 비류왕 13년에 끝난 136년간을 5호 16국이라 하는데 그 5호의 정의가 분명하지 않다. 5호를 흉노, 갈, 선비, 저, 강이라 하는데 흉노는 호가 아니다. 중국의 사서들은 사마천의 사기 이래 호와 흉노를 명백히 구별했다. 이 136년간의 중국의 동북부를 뒤흔든 자는 고구려와 백제였으며 그 가장 뚜렷한 예가 중국의 많은 사서들이 전하는 다음 두 구절이다. 이 기록은 고구려는 그때 이래 환구 요동을 점령했고 백제국은 진대로부터 양떼까지 250년간 하북성지구, 황회 평원, 양자강구의 5월 지대를 점령하다 했으니 북방의 하루살이적인 국가들이 일부 지방을 차지해 등락한 것과는 역사적 의의가 크게 다르다. 진서의 저자들은 그 약소의 동진을 크게 보이기 위해 진서를 과장적으로 꾸며놨으나 서진과 동진과는 전혀 별개의 나라다. 첫째, 왕통이 다르다. 서진은 처음 사마의와 그 아들 사까지는 사마시임이 뚜렷하나 나머지 왕들은 모두가 하우시였다. 둘째, 서진이 망한 연후에 동진이 생겨났으며 셋째, 서진의 국도는 요양이요 동진의 국도는 그로부터 수천리 남방인 건강이었다. 이와 같이 내용이 전혀 다른 왕조사는 별개의 것으로 하여야 할 일이었다. 예컨대 유방이 건설한 한나라의 사기를 한서라 하고 유방의 원손인 수가 건설한 나라인 후한의 사기를 후한서라 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마중달이 건설한 서진의 사기를 진서, 예가 건설한 동진의 사기를 동진서라고 명명해 별개의 사서로 해야 할 일이었다. 그러한데 당태종은 심히 약소한 동진을 대국인 것 같이 만들기 위해 동서 양진을 진서의 한 묶음으로 해놨다. 당태종의 그러한 마술적 위상적인 과장을 독자들이 좀처럼 간파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은 진서지리지 상하권이다. 진서지리지는 오를 토멸한 당시의 주, 군, 현 및 그 주민 수를 기록했는데 이것은 서진 최강기의 국세였고 그러한 현상은 지극히 단기간이었다. 그러므로 오를 토멸한 당시의 서진의 지리지는 동진과는 하등 관련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진서는 그때의 주, 군, 현, 주민 수를 동서 양진 150년간의 강역과 그 국세였던 것 같이 혼기해 놨으므로 후세 사람들이 그것을 가려내기 어려워 마침내는 동진도 서진 초와 같은 대국이었던 것 같이 느끼게 된다. 서진은 오를 토멸한 직후부터 외적의 침범과 내신들의 반란이 일어나는 등 서진이 망하기 10여 년 전에 양자강 이북의 땅을 거의 다 상실했다. 그러므로 동진의 지리지에는 마땅히
중국의 반 이하에 해당하는 동진의 영역만을 기록해야 할 일이었다. 뿐만 아니라 양자강 이남의 땅도 모두가 동진의 영역은 아니었다. 당태종의 명을 받아 진서를 예찬한 자는 당초에 뛰어난 사가 이연수였는데, 이연수는 북사 백제전에서 백제, 자진, 송, 제, 양, 거강, 좌우라 했다. 백제국이 양자강구의 좌우 양안, 즉 5월 지대를 250년간 통치한 사실을 전해주는 자는 이연수만이 아니요, 역시 당태종의 명을 받아 주서를 편찬한 고덕도 그와 같이 기록했다. 진서 지리지는 동진의 국세와는 너무도 거리가 먼 전시 효과적인 것이다. 강남에 구축된 동진은 남진하의 요거요 보고인 양자강구 좌우 양안을 백제국에 빼앗기고, 서남부 지역의 요험이요 옥야 1천리가 열려져 있는 천부의 땅 익주는 이웅의 성에게 빼앗기고, 멀리 광동성 해안지대와 연접해 있는 월남에는 그 세력이 미치지 못해 겨우 인구 12,000명 정도가 사는 땅을 보유했고, 동진의 영토라고는 남경 부근과 복주, 광주, 무창 등지에 국한돼 있었다. 3. 이른바 지명교체. 5호 16국 남북조 시대 중국의 사록에 지명교치라는 새로운 용어가 생겨났다. 교는 여우, 즉 나그네가 타향해가 우거하는 것을 말한 것이다. 유연, 이웅, 백제, 고구려, 선비, 부견, 성륵 진조의 요부인 유, 기, 평, 사, 병 등 제주에 덮치던 급한 한인들이 민족 이동적인 세로서 강남으로 달아났다. 이러한 현상은 남송연대까지 동진, 남송 양조는 피난해온 강북의 사람들을 출신지별로 일정한 지역에 안치하고 그들의 출신 지명을 그 이주 지명으로 했으며 이것을 교치라 한다. 위의 기록 중 호는 주로 백제국을 말한 것이다. 송서가 말하는 진강 좌호 구강성은 바로 주서와 북사가 말하는 백제, 자진, 송, 제, 양, 거, 강좌 이것이며, 또한 영창 원년은 동진이 성립된 지 6년으로 백제 비류 19년이며, 백제국이 4세기 벽두부터 강남의 5월 지대를 점거해 인접 각지를 먹어 들어갔으므로 남조 역대 지리지들이 이와 같이 비명을 올리는 것이다. 일단 양자강구의 좌안, 즉 5월 지대를 점령한 백제국은 이어 그 우안인 회수유역을 점령했고, 다시 황회평원을 점령해 오늘의 안휘성 지방에 6대방을 설치했다. 구당서가 말하는 밖에 6대방을 둬 10군을 관할하게 하다 한 이 기록은 동진, 송, 제, 양 등 남조 4대의 국토 형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다. 회수유역은 중국 사상 감회적인 고장이다. 초한전년된 회수의 한 지류를 오강이라 불렀으며, 오강은 초한전에 패한 항우가 빠져 죽은 곳이다. 회수 지방은 일찍이 항우가 그 막장 묵포를 회남왕으로 봉하여 유관에 도읍하게 한 것이다. 항우를 파한 한고조 유방이 육포를 제거하고 그의 아들 상을 회남왕으로 봉해 역시 유관에서 도읍하게 했다. 유안은 그 후 여러 차례 지명이 바뀌어졌다가 동진연대에 이르러 다시 노강군 육현으로 호칭하게 됐다. 백제국은 중국 제1의 대평원인 황회평원을 공취, 류관 지방에 대대방을 설치하여 6대방 태수로 하여금 하북성 지구와 양자강 유역에 설치한 10개 군을 통할하게 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명백히 말해주는 것은 송서 백제전상의 우현왕, 여기 등
11인 장군의 임명 통고와 남제서 백제전상의 낙랑태수, 청하태수 및 위서 백제전상의 대방태수 장무 등이다. 동진 때에서 시작된 남조 5대의 여러 왕조사 중 동진과 남송까지는 과정적이나마 지리지가 엮어져 있다. 그러나 백제국의 남조 제국 영토의 잠식으로 그 국토가 크게 줄었음에인지 남제서, 양서, 진서 등은 지리지를 쓰지 아니했다. 백제국의 세력이 남진하에서 가장 떨친 것은 남송말, 남제, 양 3대의 약 80년간이었고 이 3대의 국가는 백제국의 번국 또는 속국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러하거늘 한인 사가들이 그것을 은폐하고 주객전도적으로 개작해 후세 사람들을 기만하려 했다. 동진 이후 성행하였던 이 지명교치를 모르고 삼국시대의 우리나라 사학과 중국의 역사를 취급하려 함은 심히 위험한 일이요. 진서지리지의 이 지명교치를 잘 알아야만 비로소 도의 3대와 백제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이해되는 것이다. 동진과 남송 5호 16국 남북조 시대에 북방에서 쫓겨 양자강을 건너온 한인들을 받아들여 그들을 출신지별로 합류시켜 일정한 장소에 안치하는 방책을 취했다. 그리하여 그들 신주거지의 지명을 각자 고향의 지명으로서 호칭 사용하게 했으며 그 교치된 지명은 모두가 향수적인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생겨난 교치지가 동진연대의 총 20군 135현 7만 1000호로 추정, 인구 약 50만 명에 달했다. 이러한 관계로 진서지리지가 비록 상하 2권에 달하는 부피를 가졌으나 교치지의 한 현당 호수는 평균 500호 정도에 불과하다. 동진은 또한 그 세력이 교기에는 미치지 못했고 북방제국으로부터는 계속 압축을 당했다. 더욱이 양자강구를 거하여 내륙으로 침투하는 강조의 강호, 즉 백제인들의 세력이 점차 그 심장부에 파고들어 마침내 기선이 불명이라 하는 도의 유유에게 찬탈당했다.